학폭교사 위강조. 지은이 꿈몽글. 펴낸곳 파람북. 1화. 시한번호 21-00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복직. 출근일이다. 적당히 늦지 않게 위강조는 길을 나섰다. 오랜만에 출근인지라 광조의 마음속엔 설렘과 두려움이 고루 섞여 있었다. 광조는 휴직했었다. 모종의 힘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1년 정도 푹 쉬다 왔다. 푹 쉬다가 온 그를 기다리는 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학교였다. 가담 초등학교. 한 학년에 서너 반 정도로 구성된 적당한 규모의 학교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 학교에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솔직히 광조도 좀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복직을 서둘러 주소. 자네니까 부탁하이. 가담 초등학교의 교감, 나동현의 부탁이다. 한 학년을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단다. 여러 학년이 전체적으로 난리인 데다가 특히 6학년에 올라온 아이들의 작년 행보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뭐 그 정도는 각오했었다. 괜찮았다. 요새 학교에서 쉬운 학년이나 학급이 어디 있다고. 광조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자네가 생활부장을 좀 맡아줘야겠어. 학교 상황이 그렇네.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교감 선생님. 이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교감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말았다. 광조의 마음은 약해졌다. 혹시 다른 선생님 중에서 맡아줄 분이 안 계실까요? 하나만한 질문이지만 마지막 완곡한 거절의 뜻으로 광조는 말했다. 오죽하면 복직을 부탁하면서 자네에게 이렇게 짐을 하나 더 맡기려 하겠나. 자네가 해줘야 할 상황이네. 우리 학교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 교감 선생님. 거절의 말이 입에 가득했지만 실제로 튀어나온 말은 달랐다. 제가 혹시나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잘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미 뱉어버린 말이지만 이게 최선의 대답이었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물론이지, 위강조 선생. 잘 부탁하이. 자네라면 잘할 거라 믿네. 혹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생활부장이란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겠다. 짧게 그 의미를 담아 추격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계의 3D 업무. 중요하긴 중요하다. 오죽하면 부장 임명식에서 교무부장과 연구부장 다음으로 불리는 자리이겠는가. 그렇다고 서열 3위권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냥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이야기지. 3D 업무라는 표현에 걸맞게 각종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을 감정을 추슬러가며 직접 처리해야 한다. 모든 악성 민원을 떠맡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다른 학교와의 협업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경찰서나 법원과 함께 처리해야 할 업무도 존재한다. 그 내용이 위강조의 하루하루일 것임은 물론이고 그렇게 광조는 아무도 떠맡길 원하지 않는 학년,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2. 고민. 안녕하십니까, 교감 선생님. 오, 광조 왔는가? 예, 잘 지내셨죠? 물론이지. 어서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갑시다. 똑똑. 교장 선생님, 위강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위강조 선생님 반갑습니다.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지요. 교장 수민서는 정년퇴임 직전의 교장이었다. 사람 좋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시겠지만 올해로 제가 교직을 떠납니다. 강조 선생님.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욕심도 아시겠죠? 하하. 그런데 좀 학교에 심상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요. 수민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다. 올해 6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말인데요. 위강조 선생님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아, 위강조 선생님과는 접점이 없었을 겁니다. 예,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입니다. 보결 수업 몇 번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간에 이 아이들이 작년부터 큼직큼직한 사건을 터뜨리더군요. 커피를 홀짝거리며 수민서가 말했다. 누구였죠? 교감 선생님? 김수호, 유미하 두 학생 말씀하시려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이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흐려졌더군요. 바닥에서 서류 더미를 들어 테이블로 올려두며 수민서가 말했다. 이 서류들이 전부 올해 6학년에 올라가는 그 아이들에게 나온 상담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심지어 작년 학기 말에는 담임교사 2분이 모두 병가로 이탈하게 되었어요. 한 권에 좋기 500장은 넘을 문서 파일이 8건 정도. 담임교사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강조 선생님의 복직과 동시에 6학년 아이들의 지도와 생활교육 지도 전반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서류를 챙겨 광조는 6학년 일반 교실로 올라갔다. 6학년 담임과 생활부장. 쉽지 않은 업무 조합이긴 했다. 그것도 6학년이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학년이라니. 6학년 동학년 선생님들 조합이라도 부탁할 걸 그랬나? 학생이 힘들면 동료 교사라도 좋은 사람들이야 이겨낼 일이란 말이 있으니. 누가 6학년 부장으로 오려나. 강조의 근심이 깊어졌다. 설마 6학년 부장까지 맡기는 건 아니겠지. 설마. 쓸데없는 걱정도 했다. 3. 시작.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5. 전담기구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실태조사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쁜 2월 말이었다. 광조는 같은 학년 교사 구성희, 성찬재와 인사를 나눴다. 학년 부장을 맡은 구성희는 20대 후반의 젊은 교사다. 의욕과 욕심도 있고 다부진 성격이었다. 3반 교사를 맡은 성찬재는 둥글둥글 원만한 성격을 지닌 30대 후반 교사이다. 나름 교감이 광조를 배려해 준 듯 했다. 안심이 됐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하며 아이들을 각 학급에 배정했다. 3월을 맞이하기 전에 광조는 여느 학기 초에 교사가 그렇듯 바빴다. 학급 아이들 이름 외우기, 학급 경영 전략 세우기, 학급 내 관심 가져야 할 학생들 확인하기, 교우 관계 파악하기, 성적 파악하기, 학습 전략 세우기,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 세우기, 현장 체험학습 계획 세우기, 교구 만들기, 온라인 학습 매체 제작하기, 코로나19 상황 대비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기, 학부모 및 학생과 1:1 전화 상담 진행하기. 여기까지는 학급 담임 교사로서 그리고 학년 업무 분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광조가 생활부장으로서 진행한 일들도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추천 학교 운영위에 올리기. 사실 전임자가 1, 2월 중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깜빡한 모양이었다. 추천이 결정되었다고 전달받은 명단 속 학부모 3분이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혔다. 마침 학부모 3명의 자녀가
다 광조가 보결 수업을 하면서 친해졌던 아이들이었다. 직접 가르친 적은 없지만. 아휴, 어머님, 위원은 좀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그나저나 나으리는 잘 지내지요? 아, 제가 나으리 담임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으리 제가 기억합니다. 보결 수업 이후로 저랑 항상 복도에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예, 맞습니다. 나으리가 이야기했군요. 그 교사가 접니다. 하하. 맞아요. 그 수업 뒤로 되게 친해졌죠. 원래 광조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다. 수줍음이 많다. 하지만 학기 초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추천 완료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알기에 학부모 위원 위촉을 서둘러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광조가 쥐어짜낸 애교와 호소 덕에 학부모들이 흔쾌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을 맡아주기로 했다. 이후 위기관리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차례로 구성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 어울림 프로그램 계획, 생명 존중 교육 계획 등 각종 계획 문서도 기한했다. 이제 전투 준비는 끝났다. 4. 애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 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건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광조의 3월은 행복했다. 아이들이 착했다. 물론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도 6학년이 이 정도면 참 착하다 싶었다. 광조의 반 아이들은 남학생 14명, 여학생 7명의 성비였다. 남학생이 많으면 그 반은 붕 뜨기가 쉽다. 아무래도 성비가 1대1로 맞아 떨어질 때랑 비교하자면 더 역동적이고 더 시끄럽다. 그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구성에 이 정도의 학급 질서가 유지되는 것에 광조는 만족했다. 광조네 아이들은 광조에게 관심이 많았다. 광조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고 광조가 바쁠 때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알고 싶어 했다. 광조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다. 또래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마침 광조네 학교는 상담 교사가 없어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진행도 광조의 업무였다. 선생님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팀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 있어? 아이들 모두가 손을 들었다. 정말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조네 반으로만 프로그램을 꾸릴 순 없었다. 열정 있는 아이들을 추려서 팀을 꾸렸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광조와 아이들은 호흡이 꽤나 잘 맞아떨어졌다. 광조가 학교폭력 관련 상담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면 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은 마음인지 아이들은 더욱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듣곤 했다. 그런 아이들이 더 기특해서 광조는 되도록 수업 시간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티내지 않으려 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길 바랐다. 5. 다툼.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따르릉 퇴근 후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선생님 죄송해요. 3학년 2반 담임교사의 목소리였다. 아이 둘이 장난을 쳤는데 한 아이 부모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생기는 거 신고하고 싶다고 몇 번 상담해 왔어요. 이 부모 딴에는 오래 참았거든요. 이제 학교 폭력으로 넘겨야 할 것 같아요. 바쁘신데 정말 죄송해요. 죄송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담임교사는 죄송함을 표현하게 된다. 위강조는 담담하게 괜찮다고 했다. 어떤 내막인지 물어보았다. 고현, 희수 두 아이가 급식 먹으러 가기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다. 둘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다. 화장실을 나가 복도를 달렸다. 시합 과정에서 실랑이가 조금 있었다. 희수는 고현을 메롱이라고 놀리고는 깔깔 웃으며 달려갔다. 그러다가 학교 밖 현관까지 나가서는 현관 밖에서 문을 덜컹거리며 고현을 기다렸다. 이게 전부였다. 대부분의 학교 신고가 그렇듯 뭔가 참 애매한 면이 있는 사안이었다. 나의 학교폭력 첫 번째 사안 처리도 역시나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구나. 강조는 쓴웃음을 지으며 선배들이 들려주던 시시껄렁했던 학교폭력 썰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는 그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다는 사실이 우습기만 했었다. 선생님, 혹시 양측 부모와는 통화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질려버렸어요. 아마 고현이네 부모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을걸요? 담임 교사와 가정의 신뢰가 깨진 상태인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다. 사소한 다툼일수록 담임 교사가 어떻게 개입하고 가정과 어떻게 연락했느냐에 따라 사안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광조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학급의 가정이라서 선생님께서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특히 가해 학생 측에서는 제가 바로 연락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전화드릴 거면 선생님께 연락도 안 했죠. 매뉴얼상으로 학교폭력 신고 과정은 제가 개입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책임교사가 다 진행하셔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조는 순간 머리가 아팠다. 담임교사와 다툴 시간이 없었다. 그냥 담담히 자신이 연락을 취할 터이니 학생과 보호자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가장 먼저 신고를 원하는 학부모 측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고현이 어머님이시죠? 아, 예, 맞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대대하고 쎄한 느낌이었다. 가담 초등학교 생활담당 교사 위강조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들리더니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학교가 그래도 됩니까? 학생들이 심각한 장난을 쳤는데 담임교사는 아무런 제지도 없이 그냥 아이들을 돌려보냈어요. 전 이번 사안 가만 안 넘깁니다. 끝까지 갈 거고요. 상대 아이 강제 전학 요구할 겁니다. 강제 전학. 그게 여기에서 나올 단어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어떤 사안 판단도 하지 말라고 선배들이 그랬었다. 네, 어머님, 많이 놀라셨을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달래는 말을 살짝 꺼낸 후 광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학교는 해당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 및 접수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 학생,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 학생의 입장을 듣는다. 그리고 보호자는 보호자 확인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교내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들이 모여 해당 사안의 경중을 따진다. 이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처분 권한이 없다. 단지 이 사안이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갈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뿐이다. 설령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들이 해당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갈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도 피해자 측이 심의위원회로 가길 원하면 바로 심의위원회로 사안은 이관된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그냥 학교 내에서 잘 해결하는 학교장 종결제에 동의하면 사안은 마무리된다. 사실상 전담기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안 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아마 과거 학교 폭력을 숨기려 했던 학교의 대처에 문제점이 많았기에 바뀐 구조이리라. 예전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도록 개선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 이 과정을 반복하여 설명한다. 아, 설명은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 강제 전학으로 보상받을 겁니다. 상대 아이는 강제 전학 갈 준비하라고 말 전해주세요. 고연의 모가 방금까지의 광주의 설명을 잘 들은 건지는 모르겠다. 복도를 달리며 놀다가 메롱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닫고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으로 강제 전학을 요구하는 피해 학생 부모의 말을 가해 학생 측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마음이 답답했다. 광조는 우선 위로의 인사를 전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가담초등학교 생활담당 교사 위강조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희수의 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안의 내용과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휴,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희수의 모는 말끝을 흐렸다. 상대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우선은 마음을 달래야 할까? 선배들은 이럴 때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광조는 강제 전학이라는 단어가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온 단어이리라 생각했다. 양쪽의 다툼이 심각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많이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최대한 순화하여 말했다. 상대가 많이 화가 났다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학교의 선례에서 그렇듯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직접 대면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사실 막연하게 생각할 땐 가해자 측이 사과하겠다면 그냥 만나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보호자들이 서로 만나면, 그러니까 학교 폭력 신고로 갈등 관계에 놓인 아이들의 부모가 서로를 대면하면 문제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여러 학교에서의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보호자는 아마 학교에서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길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다. 학교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광조는 두 분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당장 어려우나 그 마음을 진솔하게 상대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니,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뭘 하시길래 지금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죠? 담임 선생님이 진작 알려주셨으면 신고 가정 전에 화해하거나 제가 사과드리거나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광조가 걱정했던 말이 나왔다. 담임 선생님께서 충분히 지도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상대방이 많이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 측의 대처가 많이 아쉽다는 말, 광조가 바로 전화를 해서 놀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저런 말로 달래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따르릉 새벽 1시였다. 번호는 희수 모친의 연락처였다. 여보세요? 엉엉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울음소리와 함께 말이 이어졌다.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죠? 우리 아이 착한 아이인데 고작 같이 놀며 달리다가 메롱이라고 놀리고 현관문을 덜컹거리며 기다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평생 희수가 가해자란 기록을 갖고 살아야 하나요?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죠? 학교에선 교육적인 대처를 완벽히 잘한 것인가요? 자다가 깬 강조는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감이 안 왔다. 덩달아 흥분할 수는 없다. 상대의 마음을 최대한 헤아리며 다독이고자 했다. 어머님, 마음 차분히 다잡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폭력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가해자로 기록이 남는 건 아닙니다. 1에서 3호의 경우 기록이 유예되고
설령 기록이 남는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졸업할 때와 졸업 이후 삭제 요건에 해당하면 삭제가 되고요. 무엇보다 교육청에서 외부 위원들이 양쪽의 입장을 모두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할 겁니다. 희수모의 속상함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다 떠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생활부장 선생님께 바로 드려야 한다는 게 참 속상하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거듭 달랬다. 아침이 밝았다. 6. 대화. 광조는 마음이 착잡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곤란해질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도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학교에 호의적이지 않다. 게다가 가해 학생 측에 담임교사의 설명이 없었던 것이 불만임을 직접 표현했다. 이런 상황을 강조는 미리 예견해 담임교사에게 담임으로서 먼저 연락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이를 거절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담임교사가 포함되는 것이 맞냐는 이유에서였다. 아직 업무를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광조는 그런 내용까지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담임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급의 아이와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게 맞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터다. 출근길에 교장 수민서와 마주쳤다. 수민서에게 신고된 사안에 대해 간단히 보고했다. 수민서는 담임교사도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광조가 대답하려는 찰나 3학년 2반 담임교사 고수아가 지나갔다. 수민서가 물었다. 고수아 선생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다고요? 네, 교장 선생님. 고수아가 간략히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요. 수민서는 말을 이었다. 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담임 선생님의 관심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안 중간중간 과정마다 양측 부모님께 따뜻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고수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하지만요, 교장 선생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민서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원칙과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담임교사가 본인의 학급에 속한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원칙 아닐까요? 그렇게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고 중간돌이 시간이 되었다. 광조는 학교폭력 신고를 한 고현을 불렀다. 고현과 광조는 3학년 교원 연구실에 마주 앉았다. 광조가 물었다. 고현이는 요새 학교 생활 어떠냐? 고현은 말했다. 그냥 그래요. 큰일은 딱히 없어요. 그래? 그렇구나. 큰일이 없다면 다행이다. 고현이는 혹시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니? 무슨 일이요? 고현의 눈이 동그래졌다. 희수랑 같이 있었던 일 말이야. 광조는 손을 빙빙 돌리며 예전의 일을 회상해보라는 표정을 짓고 말했다. 그래도 고현은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기억을 짜내더니 아! 하고 탄성을 질렀다. 선생님, 혹시 그거 말하는 건가? 희수가 저한테 메롱하고 소리치고 도망간 거. 맞아. 그 일이야. 혹시 그때 고현이는 마음이 많이 상했니? 맞아요. 기분 나빴어요. 같이 놀다가 갑자기 메롱하고 놀리는데 진짜 얄밉더라니까요. 광조는 고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평상시에 고현이랑 희수는 어떤 사이니? 희수요? 제 베스트 프렌드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광조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잠깐만. 나는 지금 학교폭력 신고를 처리 중인데 이 둘이 제일 친한 친구라고? 고현의 마음을 더욱 자세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아, 그래? 둘이 얼마나 친한데? 제가 2학년 때 전학 온 거 선생님은 모르죠? 저 2학년 때 전학 왔어요. 저기 강원도에서요.
고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광조는 더 말해보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원도에서 저 친구 엄청 많았어요. 인기 많았어요. 다 저랑 놀려고 했어요. 갑자기 친구 관계를 자랑하는 고연의 말에서 왠지 모를 어린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은 다소간의 불안감이 느껴졌다. 근데 전학 와서 친구가 없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근데 희수가 저하고 많이 놀아줬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많이 놀아줬다라. 그것도 피해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명이라니. 광조의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기 직전이었다. 광조가 손을 들고 잠시 자기 말을 들어주라며 고연을 제지했다. 그래? 꽤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구나. 근데 어제 다툼이 심각해서 많이 속상했었다고? 엥? 아, 물론 메롱이라고 놀리고 도망간 건 기분 나쁘긴 했는데요. 뭐 다툼이라고 선생님이 말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늘 그러고 놀아요. 명확해졌다. 아이는 학교폭력 신고를 원치 않는다. 그럼 고연이는 희수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길 원하니? 네? 학교폭력이요? 학교폭력. 어머니가 고연이에게 있었던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셨거든. 뭐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의사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학생이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조는 학교폭력 신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쩌면 두 아이 모두 상처 없이 일이 쉽게 끝날 수 있겠다 싶었다. 고연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신고하면 희수가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저 할래요. 재밌겠다. 아니, 뭐라고? 광조는 다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둘이 친구라며, 베스트 프렌드라며. 전학 온 뒤로 그렇게 잘해준 아이라고 하지 않았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방금 전까지 말했잖아. 그런데도 재미있으니 신고를 하겠다고? 고연아, 선생님이 말 잘 이해한 거 맞지? 지금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희수가 잘못한 것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학교폭력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네, 저 잘 이해했어요. 그거 해볼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당황하는 감정에 매몰되어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곧 수업이 시작될 것이다. 담임을 맡고 있는 광조는 다시 광조의 학급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아이의 생각을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고연아, 아까 고연이가 말해준 전학 왔던 이야기 좀 들어볼까? 어떻게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전학을 오게 되었어? 선생님은 강원도 한두 번밖에 못 가봐서 되게 아쉬웠는데 강원도 살기 참 좋았지?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이야기를 캐묻는다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분위기를 전환하며 질문을 했다. 이건 비밀인데 선생님은 제 말 잘 들어주는 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비밀 지키는 게 내 업무인데 뭐.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게 싫어요. 고연의 말은 획획. 강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드리프트의 연속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